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건축사이자 푸드 애널리스트이신 남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음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일본 가게 된 계기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은 그 일을 그 건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가셨다. 자,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뭐 거기서 이제 막 근무하셨잖아요. 자, 일본 문화 중에 좀 이거 좀 나 배워야 되겠다. 거기 건축 관련 일 하시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제가 이제 갈 때는 예, 물론 유학하신 분도 많고 예,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예. 그 진짜 밑바닥부터 보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훌륭한 걸 배워오면은 그걸 완성할 수, 한국에 돌아서 그런 걸 완성하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가게 됐는데, 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예. 개인의 혼자의 역량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게 사회 안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 계약, 또 역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완성도지, 이게 누가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다 뭐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그걸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하다가 공사도 하게 되고 뭐 뒷 관리까지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배워야 되는 건 이 사회 체제가 어떻게 좀 더 유기적으로 되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신뢰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목욕탕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 네. 그거 좀 해줘 보세요. 목욕탕 아르바이트 했다가 그 목욕탕 청소 대충 했다 하면 되게 혼났다고 그러신 내용들이 있던데 거기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벗고 일하는 일부터 얘기를 하시라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제일 뭐 힘든 일이었으니까 뭐 예라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제 청소 1시간짜리 아르바이트인데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목욕탕을 했다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청소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들어가서 해보니까 처음에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시간에 얼마 받기로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청소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한국인들은 적응이 빠르잖아요.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딱 한 2주일 정도 하니까 1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 3주 하니까 한 45분 정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에 착착착착 끝내고 딱 끝낸 다음에 딱 나오니까, 그동안에는 1시간에 끝내고 오면은 그 할아버지가 흰 병우유를 딱 따서 줬는데 고생했다고. 그러면 쫙 마시는 그 보람에 일했는데 45분에 딱 끝내고서 나와가지고 딱 우유를 주시겠지 이러고 나왔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빨리 끝내고 뭐 틀림없이 다 끝냈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끌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청소를 했는데 몇십 년을 청소한 내가 꼼꼼히 제대로 하는데 꼬박 1시간이 걸리고, 네가 주 6일을 청소를 딱 해줘야 일요일 날 내가 전체 청소를 몇 시간 동안 해서 이 가게가 유지가 되는 거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뭐 목욕탕 물을 한 번도 안 갈아가지고 그 자살하셨다고. 네, 자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본의 목욕탕 주인들은 하는 거를 그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결국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저희가 자결을 하고 많은 그런 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기는 할 일을 하니까 나한테는 딱 정해진 대로 할 때는 1시간이 꼬박 걸리는 일이니까 분발해서 다 마치도록 해라. 그런 거에서 이제 직업 정신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남탕을 다 닦고 이제 여탕에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죠. 저는 이제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왜 안 나가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소를 들고 밖에서 기다리게 됐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저를 갖다가 막 뭐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래서 아니 안에 여성분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반바지는 입었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뻥 차더니 저를 확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를 깜짝 놀랐죠. 거기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여성분들이 제가 들어가도 하나도 안 놀래.
아, 일본이 변태 사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보는 순간 이렇게 힐끗 보시더니 딱 하고서 나머지 다 씻고 나갈 때까지 조금 서둘러서 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한쪽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청소를 다 나가신 다음에 다 청소를 하고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너는 청소부다. 청소하는 순간만큼은 남자가 네. 아니다. 네. 이 소들과 다름이 없다. 청소를 하는 순간은. 일을 할 때는 네가 남자로서 그 여자들 앞에서 남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여자분들도 너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놀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청소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다 끝내고 제 시간에 깨끗하게 하는 것만 신경 써라.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직업의식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일에만 신경 써라. 뭐 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넌 청소하러 왔는데 왜 딴 거에 신경 쓰냐. 그러니까 힐끔거리도 마라. 그런 얘기겠죠. 야, 그 사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치바에서 알바했던 여기 뭐 대본에는 없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치바에서 알바하실 때 그 뭐 한국 유학생들 시켜서 알바하고 난 다음에 돈은 많이 주는데 마지막에 리포트를 써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요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방학 때 또 이제 공장에 가서 예.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예.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공장 설계 같은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작업자로서 가는 거지만 일본 소규모 공장에서는 어떤 마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건데 그 일본 유학에서 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4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한 기계를 놓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저희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찌바이 공장에는 그 막물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도 못 배운 사람들이 와서 일한다. 일은 성실히 하고 도와주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고급 인력을 쓸 여유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간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레포트를 써주면 자신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깨끗이 일하고 끝나고 보고서를 내달라. 그래서 썼는데 이제 저는 건축 전공이었고 또 같이 간 분들은 전자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 하는 분도 있었고 뭐 또 경영하는 분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쓰니까 나름 다 생각이 다른 거를 이렇게 써주니까 그분들 되게 만족하셨는데 경영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도 아, 그분은 자기 경영자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뭐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바 유학생을 단기 알바로 쓰면서 월급을 좀 많이 주긴 하지만 대신 조건이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이 공장에서 개선돼야 될 점, 뭐 바꿔야 될 점들에 대해서 레포트를 주면 좋겠다. 아, 대단한 저기 같습니다. 자, 그 우동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하고 일본 우동 맛이 왜 다릅니까? 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동은 역전 우동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우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냉동면을 쓰고 뭐 이렇게 그 소스도 만들어진 걸 이제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동도 있지만 또 열심히 뭐 저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직접 면을 밀고 지금도 이제 재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까지 이제 이렇게 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맛있는 우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뭐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되도록 일본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분한테 사사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똑같은 우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 많은 재료들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비슷한 재료를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손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만들고 그쵸. 한국은 한국 사람이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또 이 자영업으로서 우동집을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왜 이 맛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 맛이 안 날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건축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랑 똑같이 제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 가게 맛을 조금 올릴 수는 있지만 정말로 똑같이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약속 가격에 같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례로 냉동 재료 같은 걸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냉동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냉동인데 그거 냉동 제품들 다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국으로 수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일본에서 수출되는 거랑 우리가 받는 거랑 똑같은 재료인데 왜 일본 건 뭔가 좀 더 맛있지 하는 이유는 그걸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콜드 체인을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 가게의 냉장고까지 올 때 영하 27도 또는 41도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주는 그 기반이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냉동은 콜드 체인을 지키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막상 상차해서 내릴 때는 뭐 밖에다 좀 놔뒀다가 자 일도 보고 한 1시간쯤 놔뒀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고 우리 가게에 올 때도 앞에다 놓고 가면 출근한 사람이 넣고 또 잠시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사회 약속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또 뭐 어떤 소재로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계란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다는 계란의 수준은 일본에서 보통 팔리는 계란의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계란을 수입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또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다, 뭐 그런 기초 소재, 또 밀가루의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게 결국에는 기초 소재에서 차이 나는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아하,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근데 저기 음식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외식업에 뛰어드셨잖아요. 지금 한 5개 정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뭐 가게를 여러 개 하는 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게 하나를 해서 굉장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아, 지속성. 우리나라는 되게 그 트렌드가 빨라서 그렇죠. 좀 뜨는 음식도 한 3년이면 끝나고 5년 가기 힘들고 또 그게 적어도 뭐 내 건물에서 한다면 임대료 걱정 안 하는데 또 장사가 바짝 잘 되면 또 건물주가 임대를 올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로수길이 떴다가 성수동이 떴다가 홍대가 떴다가 할 때마다 막 손님들이 막 몰렸다가 또 빠지고 할 때마다 이제 그만두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가게를 닫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호점을 이렇게 되고 2호점 내고 3호점 하다 보면 또 직접 직영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또 이렇게 가게 여러 개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할 수 없어서 또 문 닫는 데도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 삼아서 이제 늘리게 된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사실 모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다 하게 돼요. 이 가게가 닫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런 사회 안전망에서부터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막 이렇게 뭐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뭐 자영업자들이 막 힘들어졌다가 또 이렇게 풀어졌다가 하는 상황이 좀 적어지는 안정화된 사회가 되면 내 가게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욕심도 안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가게를 더 유지해서 20년 넘어가서 30년 되면 뭐 대를 이어서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사실은 또 제가 대본 없는 질문 또 한 가지 또 드릴게요. 갑자기 질문 드려 죄송한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1,000원짜리 그 아침 학식 준다고 그러는 것에 상당히 비판하셨어요. 그것 좀 말씀해 봐 주세요. 좀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1,000원 학식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돈을 대주고 그렇죠. 나라가 돈을 대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식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정치적으로도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복지와 이제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뭐 무상급식 해주는 것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생 정도 되면 사실 자기가 얼마든지 나가서 시급 10,000원쯤 되는 그렇죠. 알바를 해가면서 그거를 충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대학생들한테 네. 무상에 가까운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인식을 키워주고 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면 이거는 뭐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 싸게 사고 싶은데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뭐 집값 때문에 결혼 못 하겠어. 애는 낳고 싶은데 뭐 유치원비가 많이 뭐 들어가요. 비싸다는데 어떻게 나? 이런 걸로 자꾸 그런 걸 도피하게 되고 뭐 누가 도와주지는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저하되고 이렇게 의존적으로 되고 결국엔 나라가 다 줘야 되고 기성세대가 다 뭐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그럼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 인원들을 어떻게 지금의 30대가 50대가 될 때는 그 밑에 세대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0원 식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특히 국립서울대학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서울대생들이 혹시라도 생각을 잘못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꼭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존성이 높아질까 봐 이제 걱정돼서 하신 그런 말씀이셨네요. 자, 책에서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 일본에서의 경험심 외식업의 차이, 뭐 업주와 종업원의 자세, 업주 입장, 뭐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 일에 대한 이렇게 진심성 있는 직업 정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회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됐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 대한 진정성이 너무 모자란 겁니다. 직업에 대한 진정성.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걸 즐길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보다 멀어지는 것 때문에 점점 이렇게 품질도 떨어지고 열화되고 전문가들이 안 키워지고 이런 사회성에 대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책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에서 일본이 무섭다는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한일 무슨 뭐 징용공 문제 이렇게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은데 어떤 부분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좀 배울 건 배우고 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밉지만 배울 건 배워야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말인데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배울 건 배워야 그러는데 도대체 뭘 배우냐, 뭘 배우고 싶냐 이러면 뭐 친절, 뭐 이런 뭐 성실함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 경우로 정말 요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마라, 인사 잘해라, 청소 잘해라, 또 돈값을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부모한테 배운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 신뢰의 끈이 느슨해진 걸로 서로 의심하고 사는 저거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잘 키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 밑바닥에서 배우게 되면 더 나은데 결국에 그게 뭐를 보장해 주냐면 일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업자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또 식당 내에서 손님과 이런 반발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스트레스는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사회가 좀 서로 믿고 서로 싸우지 않는 안정된 사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좀 안정적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책의 끝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푸드 애널리스트이자 건축가신 남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